여기서는 알고리즘 과목의 어떤 선수 내용이죠. 선수 내용인 이제 자료 구조하고 프로그래밍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차차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문제들이고요.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문제를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그 빈칸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라고 돼 있고요. 생성식 그 설정된 크기가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적합한 자료 구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어떤 부분이냐면,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는 거죠. 고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저 자료 구조 중에 연결 리스트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고정되는 거니까요. 만들어질 때 이제 크게 고정되고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답은 array가 되겠습니다. array.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할 때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료를 그 저장해 놓고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배열, 어레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C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배열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고정합니다. 그러면 크기가 10인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료는 ARR 0, ARR 1, 점점점, ARR 9까지 이렇게 자료를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10개의 자료를 이제 그 배열에 저장한 거죠. 그리고 각각의 배열의 원소를 접근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0, 1, 이게 9. 이게 이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인덱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생성할 때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 크기입니다. 자료의 크기가 고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자료를 접근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배열입니다. 시어너에서 이렇게 배열을 사용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는 이제 고정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파이썬의 기본적인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어요. 얘는 사실은 그 배열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배열과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고정 크기가 아닙니다. 고정 크기가 아니고 얘는 뭐죠? 그럼 크기가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추가하게 되면 리스트가 커져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답은 질문에 나왔던 것은 이제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료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배열이고요. 자료를 접근할 때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할 때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array 배열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잠깐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빈칸, 이것도 이제 자료 구조 문제입니다. 빈칸은 순서가 보존되는 선형 데이터 구조 유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선형입니다. 선형.
선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선형은 이제 리니어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이제 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배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역시 자료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배열이고요. 이는 이제 그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죠. 이게 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선형 구조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선형 구조이고 가장 마지막 원소부터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원소부터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료를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1, 2, 좀 잘못 그렸네요. 잠깐 지워야겠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1, 2, 3, 4.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가장 마지막에 자료가 들어간 게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4. 4가 지금 자료의 맨 앞에 있잖아요. 맨 위에 있죠. 근데 우리가 탑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들어간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1이 되겠죠. 근데 자료를 처리할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부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4를 꺼내서 자료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되는 자료는 4 다음에 있는 3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무슨 자료 구조라고 하냐면 스택이다라고 하면 스택. 자, 스택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 수업에서 만약에 내용을 들으셨으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꺼내기 위해 사용되는 이제 팝이라고 하는 연산이고요. 자료를 추구하기 위한 푸시 연산이다. 푸시 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료를 꺼내는 것은 항상 탑에 위치해서 자료를 꺼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삽입할 때는 탑 플러스 1 위치에 자료를 삽입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탑 플러스 1에 삽입하고 탑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ast in, first out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택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가장 먼저 입력된 요소를 처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first in, first out 메커니즘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선형 자료 구조인데요. 이렇게 먼저 입력된 요소를 먼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라고 했죠. 이거 어디에 많이 쓰냐면 소위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자료를 어떤 서비스를 대기하는 대기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기어를 다룰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네요. 대기한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줄 서 있잖아요. 줄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맨 처음에 온 사람인가요? 아마도 이제 맨 앞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맨 처음에 온 사람이니까 아마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맨 처음에 있는 이분이 아마도 처음 서비스를 받을 겁니다. 티켓을 받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런 형태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은행에서도 사용되죠. 은행에서 사용되고 극장에 이제 표를 받을 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들어온 게 이거죠. 맨 처음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first라고 하고, 조금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는 여기죠. 이걸 이제 rear, 맨 뒤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맨 처음에 서비스를 받냐면 프론트에 있는, 프론트,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first가 아니라 이제 front라고 부릅니다. 자, 프론트에 자료를 꺼내고 삽입할 때는 자료를 삽입할 때는 자료를 잠시만요. 아이고, 잘못됐네요. 자료를 삭제할 때는요. 자료를 삭제할 때는 이제 프론트에 삭제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삽입할 때는 어디다 삽입을 하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리어 뒤에다 새로운 것을 삽입해야겠죠? 그래서 삽입은 리어 다음에 뒤에 삽입을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자료 구조가 뭐냐라고 하는 거고요. Q입니다. Q. Q 자체가 뭔가 대기한다라고 하는 대기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다음 문제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Q 역시 있는 것처럼 선형적인 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까요? 그 다음은 조금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인데요. 트리 자료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트리죠. 트리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택이나 큐하고 달리 여기 있는 것처럼 계층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하이어러키컬입니다. 하이어러키컬. 위계가 있다는 거죠. 위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모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부모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자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노드도 이렇게 자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 있고요. 얘도 이제 자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셋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계층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그 자료 구조 대표적인 건 이제 트리입니다. 트리이고요. 트리의 자료 구조에서 맨 위에 위치한 노드를 우리는 무슨 노드라고 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루트입니다. 루트 노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노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트리인가요? 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empty tree, 빈 트리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드가 하나가 있다. 그렇죠? 노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트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얘를 우리는 루트 노드다라고 하고요. 루트 노드는요, 그 위에 그 상위 노드가 없어요. 얘 자기가 최상위예요, 최상위. 최상위 노드입니다. 최상위 노드이고, 자식을 이렇게 최대 이렇게 2개 가질 수 있다. 2개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이러한 트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트리를 무슨 트리라고 부르냐면, 이진 트리라고 불러요. 이진 트리. 계층적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노드의 부모 노드는 요겁니다. 부모 노드가 있고요. 얘는 이제 자식 노드가 되겠죠. 계층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트 노드는 어때요? 부모가 없고요. 그렇죠? 더 이상 부모는 없습니다. 대신에 뭘 가질 수 있냐면 자식 노드를 밑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루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좀 살펴볼게요. 징법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기호출을 하는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한 예입니다. 징법 계산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그 징법 변환입니다. 징법 변환인데, 자 일단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료가 10 있어요. 10진수로 10이다 그러면 얘는 2진수로 얼마가 되냐면 1010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일단 10을 2로 나눕니다. 10을 2로 나누면 몫은 5가 되고요.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근데 현재 나머지가 그 5잖아요. 그렇죠? 5니까 어때요? 다시 더 나눌 수 있죠. 그렇죠? 더 나눌 수 있으니까 현재 지금 요 값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할 때 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n을 2로 나누니까 다시 5가 되고요. 자, 그럼 다시 2로 나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죠? 1이 되고, 자, 몫은 2가 됩니다. 지금 몫이 계속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로 나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나요? 나머지는 0이 되고, 몫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 있는 것처럼 다시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2로 나누면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그렇죠? 자,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로 나눴을 때 더 이상 나눠지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해당되어지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값들을 우리가 역순으로 이렇게 쭉 값을 가져오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자 1010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진수를 지금 2진수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뿐만 아니라 10진수를 만약에 8진수로 바꾼다. 그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10을 8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예요? 나머지는 2가 되는 거고요. 자, 몫은 1이 됩니다. 자, 8로 1을 나눴는데 어때요?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죠? 1,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10진수 10은 8진수로는 자, 10진수 10은 8진수로는 1, 2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뭐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을 쓴다? 재기호출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기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함수 안에서 함수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이제 우리가 재기호출이라고 합니다. 자, 재기호출이라고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제가 이제 실행 코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테스트 언더바 코트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개의 값을 필요합니다. 내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내가 이진수로 갖고 싶다. 그럼 이렇게 1010이 되는 거고요. 내가 10을 8진수로 갖고 싶다. 그러면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징법 변환 내용을 지금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기호출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재기호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재기호출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FNK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을 1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K를 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N이 10이고 K는 2니까요. 그럼 이 값은 여기 함수 호출하면서 여기 NK를 통해서 전달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10, 2 이렇게 값이 전달되고요. 자, 그런데 N이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호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호출해야 되냐면 처음에 호출되는 함수는요. F12고요.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 자, F 함수 안에서 다시 F를 호출할 때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네요. N 나누기 K입니다. 그러면 10을 뭐로 나눠요? 2로 나눠야죠. 그러면 5,2가 다시 호출됩니다. 자, 그러면 5,2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함수 호출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10이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5가 됩니다. 5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n이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럼 다시 자, 재기 호출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 그럼 F 자,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어때요? F 자, 5를 2로 나누면 얼마 되죠? 2.5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F가 F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자, 2.5가 되겠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K는 2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자, 여기 값이 지금 2.5가 여기에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형이 어떻습니까? 정수형이니까 2.5가 전달되지 않고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어떤 값이 되겠어요? 정수값을 취하겠죠. 정수값을 취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함수 호출을 하면서 다시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n은 2가 되고 k는 2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호출하죠. 자기 자신을. 그러면 다시 자, n을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죠? 자, 1,2가 됩니다. 자, 함수 호출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다시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1로 됩니다. 자, 그러면 1,2 그렇죠. n이 1이고 k가 2가 되는 상태에서 다시 함수 호출하니까 아직도 여기 호출되죠. 호출되죠. 그러면 다시 f 1 나누기 2가 되면서 자, 이렇게 호출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출되는 순간에 어때요? 0.5잖아요. 0.5가 이렇게 호출되면 이때 n은 자, 정수값이니까 0.5가 아니라 뭘로 바뀔까요? 자료형이 변환이 돼서 자, 자료형 변환에 따라서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이 됩니다. 자, 0이 되죠. 자, 0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자, 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때 리턴합니다. 끝내요. 자, 끝내면 어디로 갑니까? 자, 어떻게 되죠? 자, 끝났으니까 이 호출했던 부분으로 오죠. 호출했던 부분이 여기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 있는 문장이 실행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n을 k로 나누니까요. n을 k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자, 2를 1이 아니죠. 그렇죠? n이 0이니까요. 죄송합니다. n이 0이니까 0% k니까 2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값,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있죠?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턴이 되고요. 리턴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로 반환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했으니까 그 다음에 1로 반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반환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반환이 되니까 n이 0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문장이 실행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n은 얼마가 되죠? 1이 되고 n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1이 되고 k는 2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을 k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k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죠. 그러니까 1이죠. 자, 그래서 1% 2가 되니까 여기 이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를 일단 출력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호출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전에 호출했던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전에 호출했던 곳이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n은 얼마가 되냐면 자, n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자, n은 2가 되니까 2를 2로 나눠서 나머지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반환했을 때 여기서 1이 출력됐고 여기서 0이 출력됐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돌아갈까요? 자, 다시 들어가면 여기 1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n은 얼마죠? 5죠. 그러니까 5를 2로 나눕니다.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되나요?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자, 5를 2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2를 출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로 돌아갑니다.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건 요거잖아요. 그럼 n이 10이 되고 2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10, 10, 그렇죠? 10, 10 이렇게 값이 구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여기 재기호출 부분들을 설명했잖아요.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호출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재기함수라고 하고요. 이러한 호출을 재기호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왜 이게 재기호출이 중요하냐면 실제 알고리즘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의 약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재기호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기호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프로그램 부분을 한번 하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재기호출 프로그램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건 뭔가요? 자, 들어갈 건 뭐죠? 들어갈 건 뭐죠? 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제 재기호출 부분이 여기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 빈칸에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제시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다시 재기호출을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처음의 문제보다 좀 쉽죠?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1에서 n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잠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썸이네요. F썸 1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n이 1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1에서 1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은 1이 됩니다. 자,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에요, 1. 그렇죠? 1에서 1까지 더하니까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F썸 10은 어떻게 되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1에서 10까지 더하는 겁니다. 자, 얘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10 더하기 F썸 9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더한다는 것은 10에다가 1에서 9까지의 합을 더한 것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잠깐만요. F썸 9는 어떻게 구해지나요? 그 애는 9 더하기 F썸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죠. 좀 더 쉬운 걸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러면 F썸 2는 어떻게 구하죠? 얘는 2 더하기 F썸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 있는 거지. F썸 1은 어떻게 구하죠? F썸 1은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1에서 1까지 합은 1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2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자, 내가 n까지 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n에다가 어떤 겁니까? f sum n-1이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의 내용 잘 채우셨나요? 자, 이렇게 찾았나요?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자, 애드썸이잖아요. 내가 1에서 100까지 더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50, 50이 되고요. 자, 내가 1에서 10까지 더한다. 그러면 55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기호출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로 한번 내봤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자,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함수는 fsum이네요. 자, 그렇죠? 자, 그럼 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료가 어떻게 들어가 있죠? 5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배열이 있네요. 오늘 자료 구조 배웠잖아요. 자,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확인해 볼까요? 자, 9, 1, 11, 6, 4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배열이니까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고 불렀죠. 데이터라는 배열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료가 몇 개 들어가 있죠? 5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그거는 이거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의 사이즈를 구한 다음에 얘를 인트 자료의 크기로 나눕니다. 그러면 크기가 몇 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나오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5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S에는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fmax가 아니라 지금 마이맥스네요. 마이맥스. 마이맥스 함수입니다. 마이맥스라는 함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배열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길이를 전달받으니까 랭스니까 여기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가장 큰 값의 인덱스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인덱스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 가장 큰 자료의 위치를 처음에 0이라고 일단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9를 봤어.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인덱스, 여기 이게 맥스입니다. 처음에 맥스를 0번째 값을 우리가 가장 큰 값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냐면 맨 앞에 있는 9하고 나머지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값부터 하나씩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i를 1로 합니다. 그래서 i를 1로 하고 처음에 i가 여기 있는 것처럼 랭스 5보다 작은 동안 i를 1씩 증가시켜가면서 지금 비교를 할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죠? 현재 i 값하고 i 값이니까 1이겠죠. 현재는. 그다음에 맥스 값하고 맥스 위치에 있는 값하고 비교합니다. 보니까 어때요? 1이잖아요. 값이. 저 데이터 1은 데이터 i 값은 여기가 i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도 맥스가 더 크죠. 그러면 맥스는 아직도 0입니다.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그다음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i는 얼마가 되죠? 1에서 2가 됩니다. i가 이제 여기로 바뀐 거예요. 자, i는 2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정확히 얘기하면 세 번째가 되겠죠. i2하고 맥스를 비교하니까 이하고 이게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더 커요? i번째 위치에 있는 애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맥스를 어떻게 해요? i 값으로 바꿉니다. 자, 맥스를 i 값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현재는 맥스가 0이었는데 얘가 어디로 바뀌냐면 2로 바뀌겠죠. 얘로. 자, 얘로 바뀌겠죠? 자, 얘로 바뀝니다. 자, 얘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자, 얘로 바뀌고요. 자, 그러면 다시 반복을 하죠. 자, 그럼 i는 얼마가 되죠? i는 2에서 다시 3이 됩니다. 자, i는 3이 됩니다. 자, i는 3이 되고요. 3이니까 어때요? i 값이 여기잖아요. 자, i 값은 6이니까 i 인덱스에 있는 값은 6이니까
I 값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아직도 11이 가장 큰 값이니까. 자, 그러면 I 값은 다시 1 증가됩니다. 1 증가. 반복을 하니까 I 값이 여기가 되죠. 자, 그럼 I는 지금 1, 2, 3, 4가 되고요. 자, 4가 되고. 자, 그러면 값은 얼마죠? 4하고 지금, 자, 4. 여기 I 위치에 있는 값하고 11 비교했더니 아직도, 자, 맥스 2 위치에 있는 11이 더 큰 값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I를 1 증가시키죠. 자, 그럼 I는 얼마가 됩니까? I는 자연스럽게 5가 되죠. 자, I가 5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조건은 거짓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때, 자, 11번째 라인에 있는 리턴 문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맥스가 반환됐잖아요. 그러면 맥스는 어떤 값을 반환하죠? 2가 되겠죠. 여기. 자, 그럼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 맥스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 바로 이 빈칸에는 함수 호출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빈칸에는 마이 맥스가 됩니다. 마이 맥스가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리턴 값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위치, 인덱스가 되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 2가 되니까 값은 여기는 11이 출력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요. 지금 최대값을 구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마이맥스죠. 마이맥스를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fmax. 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fmax를 딱 하게 되면 11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뭐 4에서 22로 바꿨다 그러면 아마도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아마도 다시 실행하면 이때는 위치가 22로 바뀌겠죠. 맥스 값은 22가 되고요. 아마도 I 값은 맥스 리턴 값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자, I 값은 맥스 값은 4가 될 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함수 마이 맥스를 살펴봤고요.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알고리즘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와 같은 배열을 다룹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을 때 이렇게 같이 배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조건을 이제 체크하기 위한 조건문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가장 큰 값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반복을 몇 번 한 거죠? 자, 반복을 자료가 5개였으니까 4번 반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가 100개가 되면 몇 번 반복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거죠. 99번 반복하면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맞는 값을 찾거나 조건에 맞는 값을 찾거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값을 배열해서 변환시키고 싶을 때 배열의 값을 변경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반복문과 조건문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복문과 조건문을 사용한 최대값 찾기 문제를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 호출이 들어가야 되겠으니까요. 마이 맥스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imax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최대값을 찾는 프로그램 지금 보신 겁니다. 16번에 보면 SE 값은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고요. 이거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제 배열의 전체 크기, 사이즈 오브는 자료의 어떤 그 전체 크기를 얻어오는 거니까요. 얘를 인트로 나누면 원소의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S는 얼마가 된다? S는 5가 됩니다. 자료 크기니까요. 이거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자료를 54321로 바꿨을 때 마이맥스의 반환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마이맥스는 뭐였어요? 최대 값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니까 자,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 0이죠. 자, 그러면 아마도 값은 뭐가 나야 될까요? 여기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자료의 개수가 5개인데요. 자료의 개수가 몇 개죠? 자료의 개수가 100개로 바뀌었을 때. 자, 100개로 바뀌면 자, 자료의 개수가 100개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랭스가 원래는 지금 5였다가 지금 이 값이 자료의 개수가 100이니까 자, 100으로 바뀌면 100으로 바뀌면 1에서 자, 시작해서 i가 100보다 작은 동안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실행하는 거냐면 i가 1부터 99까지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9번째 라인 요거는 몇 번 실행될 거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99번 실행되겠죠. 보니까 자료의 크기가 자, 100일 때는 99번. 고요. 자료의 크기 10개였어요. 그러면 몇 번 실행되는 거죠? 얘는 9번. 1000개면 자료가 1000개일 경우에는 9번 라인 조건문은 몇 번 실행하는 거죠? 9번 실행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그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어떤 특정한 문장이 몇 번 실행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어떤 지금 보니까 이게 최대값을 찾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비교가 몇 번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성능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찾을 때도 지금 이 문제가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9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프로그램 알고리즘 선수 과목에 대한 것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